요즘도 나는 부동산 채널들을 탐색 중이다.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시골에서 살다 보면 오며 가며 주변 매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이 눈에 뜨이는 것 같다. 와 진짜 이게 드론뷰로 찍으면 모든 집들이 이뻐 보이긴 한데 이렇게 좋은 집 너무 많다? 너 얼마 예상? 한 7, 8억. 아 절대 아니에요. 집이 너무 새 건데? 아니 여기까지만이잖아. 이게 나는 2억 7천에서 3억 2천 사이. Let's see. 어디 나오냐? 이 사람 항상 밖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 나와 가격. 이것이 바로 오타쿠다.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보기만 해도 가격 어느 정도 어린 짐작할 수 있어. 로또를 사지도 않으면서 로또에 당첨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처럼 난 부동산들을 구경하며 망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매물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을지 고민한다. 시골 매물을 구매할 때 뭐 그리 많은 고민이 필요하냐 혹자는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다. 시골 매물에는 일반적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수많은 변수들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안다. 직접 경험해봤다. 이를테면 오래전 구매했던 매물은 집이 있었지만 집이 없었다. 때는 바야흐로 동생 로아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시골에서 엄마의 집터를 구하며 돌아다니던 때였다. 집터를 찾던 우리는 실수로 맹지를 구입했고 맹지를 둘러싼 땅 주인들과의 트러블로 길을 못 내면서 완전히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맹지를 살릴 방도를 찾기 전까지는 한동안 거주할 곳을 찾아야 했다. 여기저기 땅을 찾아 정처 없이 돌아다니던 우리들은 어느 날 교차로의 매물란을 뒤적거리다가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는 집을 발견한다. 여기서 시골 매물 구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시골 매물을 구할 때는 온라인에서만 찾지 않는다. 시골 교차로에는 은근히 괜찮은 매물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아무리 대온라인의 시대라지만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시골에서는 아날로그 방식이 언제까지나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고의 주인은 2천만 원 정도의 300평의 대지와 집을 판매하고 있었고 이것은 분명 돌아버린 대해자 가격이었다. 서둘러 찾아간 그곳에는 커다란 저수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저수지 옆 산등성이에 구성된 작은 마을, 그 안에 소담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었다. 산 바로 아래 있는 그 집은 전경이 아름다웠고 마당에 들어서면 산속에 우리만 있는 양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그 집의 주인은 스님처럼 머리를 박박 민 목사님이었는데 좀 특이한 분이었다. 거기 주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가니까 이렇게 앉아 계신 거야. 거기 안에 이렇게 머리 빡빡 밀고. 그래서 스님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인 거야. 근데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탈북민들 도와주는 일 하시고 막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고 막 그런 분이더라고. 타지를 오가면서 불우이웃을 많이 돕고 있었고 대화를 나눠보자 인품도 보통 훌륭하신 분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람이 괜찮고 그리고 땅도 괜찮고 전경이 막 앞에 산이 딱 보이는데 마을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처럼 보이는 맞아. 거야. 거기가 다른 마을 집들은 다 오른쪽에 있는데 그 집만 왼쪽에 있어. 당장 살 곳이 필요했던 우리는 그 자리에서 구두 계약을 한 뒤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들였고 곧장 법무사로 가서 등기를 이전하려고 했다. 그 매물대에서 보고 간 날 목사님과 얘기하고 바로 이제 구두 계약하고 그다음 계약금 1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드린 거지.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됐지. 그리고 그때 알게 된 건 집에 등기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시골 매물을 살 때 주의해야 할 점 두 번째, 미등기 건물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근데 여기도 역사 되게 깊잖아. 여기도 약간 개고생의 역사.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법무사로 갔지만 건물이 등기 부상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 집이 그 집이잖아. 왔는데 주상권만 있고 집이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야. 집이 없는 거야. 시골집들이 그런 데가 되게 많잖아. 이것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집이었던 것이다. 그 건축법이 언제 생겼냐면은 막 1970년대인가? 그때 생겼어. 그 전에 만들어진 시골집들은 미등기 집인 거지. 그 전에 한 집들은 이제 막 몇 년에 한 번씩 다 몰아가지고 면장이나 막 이장님이 같이 신고를 해, 한꺼번에. 근데 그럴 때 누락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옛날 시골집들은 미등기 집들이 많지.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해도 손쓸 방도가 없고 대출도 어려운 데다 매매 시에는 양도소득세 중 최고 중과세율인 70%를 적용받게 되면서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 말인즉슨 집 한 번 잘못 구입했다가는 뒤통수 제대로 후려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충격적이지만 사실 이건 의외로 시골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통수를 치셨네요. 잽싹. 등기를 하려면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옛날 시골 사람들은 집을 지은 뒤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냥 사는 경우가 허다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매도인인 목사님에게 제기했고 그러자 목사님은 등기 비용으로 사용할 500만 원을 집값에서 깎아줄 테니 직접 등기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니 개이득이라고 생각했다. 300평의 대지를 1,500에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는 즉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목사님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부터 잔인해진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주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이다. 시골 매물 구할 때 주의점 3번째, 미등기 건물 소유주의 생사를 확인한다. 이건 사실상 최악의 경우다. 세상을 떠나버린 미등기 건물의 소유주가 지인이나 친인척일 경우에는 상속인을 찾아 동의를 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소유주가 전혀 모르는 삼자인데 심지어 그 상속인들이 여러 명의 전국 방방곳곳 혹은 해외에까지 흩어져 살고 있다면 나는 세계 일주를 하며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고생이 따로 없다. 집주인은 세상을 떠나면서 조카에게 이 집과 땅을 넘겼고 그 조카는 사사로운 문제를 따지지 않는 쿠로터 목사님에게 땅을 팔았으며 목사님은 다시 한번 매물을 우리에게 매도한 것이었다. 그렇게 우린 미등기 건축물의 주인이 되었다. 미등기 건축물은 솔직히 찝찝하다. 하지만 주거에는 문제가 없는 매물이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의 고민 없이 그냥 이사했다. 와, 저기가 원래 처음에 왔을 때 땅만 있고 완전 집 폐허였잖아. 근데 여기가 이제 저수지가 너무 좋고 또 초등학교도 나름 4km 이내에 있고.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곧장 면사무소를 찾아간 우리는 황당한 소리를 듣고 말았다. 사가지고 이제 거기 살려고 하니까 전입신고가 안 돼. 전입신고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매물 구입 시 주의할 점 4번째, 정상적인 면사무소 직원을 만나는 것이다. 근데 원래 전입신고가 되거든. 등기가 안 돼 있어도 미등기 건물이어도 전입신고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 사람이 살잖아. 살 수는 있게 해주네. 이게 무화가 미등기 건물에 살아도 세금도 다 내고 주소도 거기로 이전이 되고 그냥 살 수 있게 해줘. 사는 집이 없는 상태잖아. 이게 너도 이제 전학을 와야 되고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안 해주는 거야. 그냥 우리 벌써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다 딜하고 거기 들어가기로 마음 먹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안 해줬을까? 그날 개똥을 밟았나? 면사무소 직원은 땅 위에 집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문서가 없으므로 전입신고를 해줄 수 없다면서 꼬장을. 하지만 놀랍게도 건축 대장이 없는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다. 법은 되는데 그분이 약간 법 위에선 임금님이더라고. 절대 권력자더라고. 어찌된 일인지 면사무소 직원은 법 위에서 군림하고 있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진행해주지 않았다. 재앙이었다. 전입신고가 안 되면 이전 거주지에서 퇴거가 안 되며 집 주소도 주어지지 않는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떤 우편도 받을 수 없고 막내 로아는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도 갈 수 없었다. 이사를 했는데 집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아무리 부탁을 해도 처리해주지 않길래 결국 부면장님을 소환한 다음에서야 면장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그 직원이 왜 전입신고를 해주지 않았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저 이 세상에는 별의별 인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뿐이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드디어 우리에겐 거처가 생겼다. 초등학생 로아 어린이가 학교를 다녔고 집 끄트머리에 있는 방은 내 방이 됐다. 그때부터 엉망진창인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지붕을 갈아 끼웠고 잔디를 깔았고 곳곳에 숨겨져 있던 잡동사니를 모조리 분리수거했다. 문과 창문도 새로 달았으며 외벽에는 벽화를 그렸다. 수석을 주워서 집에 미니 폭포도 만들고 대문에는 아치도 세웠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집에 텃밭이 딸려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다행히 집 뒤쪽에 바로 붙어있는 땅이 300평 정도였기 때문에 옳다구나 싶어 땅 주인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물론 땅 주인은 기존의 땅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주의사항 5번째, 땅 주인의 탐욕 지수를 파악한다. 텃밭으로 사용하고 싶은 땅은 우리 집과 맞닿아 있었고 우리에겐 그 땅이 필요하다는 걸 땅 주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땅값이 평당 3만 원인 동네에서 그는 평당 5만 원을 줄 것을 요구했다. 신명나는 갑질의 시작이었다. 엉망으로 방치된 땅을 300평의 대지보다 비싼 돈을 주고 산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땅 주인은 절대로 땅값을 깎아줄 생각이 없었고 우리는 머리를 굴렸다. 그 마을에는 포장도로가 없었는데 포장해야 되는 길 중 일부가 그 인색한 땅 주인의 소유였던 탓이다. 땅 주인 할아버지는 절대로 자신의 길을 마을에 내주지 않았고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태고적부터 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마을에서 살아오고 있었다. 우리는 이 길을 뒤쪽 텃밭과 함께 사겠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협상이 종료됐다. 그 땅 주인으로부터 쟁취한 길을 마을에 내주면서 마을에는 포장길이 생겼고 우리는 이사하면서부터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으며 텃밭도 얻었다. 이곳에서 거주한 지 3년 뒤에 맹지로 묶여있던 땅이 풀리면서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오래전의 일이다.
아니 어째 저렇게 커서도 시시가가 경기 한번 봐. 아, 그래 그대로 계시니까 너무 반갑네. 아이고 내가 너무 좋네. 이 집을 뜯어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사람도 안 살지.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한두 번 누가 보다가는 아마 안 왔어. 비어 있는지는 얼마나 됐어요? 그 이제 한 5년 됐을 잘 해놓고 나갔다 한데 그 나가고 나한테 한 대로 손댄 게 있는 거 봐. 하나도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아무도 손댄 게 없어. 막 반가웠어요. 아이고 정말. 반갑구만. 내가 반가워. 그래서 내한테 있으니까 좀 낫잖아. 3년간 많은 애정을 쏟은 집에서 다음 집주인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떠났다는 얘기를 듣자 어쩐지 코끝이 시큰해지는 기분이었다. 주인을 잃은 집에서는 더 이상 이전의 활기찬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 집은 이곳에 머물렀던 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리라 생각한다. 집이라는 것이 그렇다. 사람에게 머무는 장소 이상의 의미다. 볼품없고 초라한 곳이라도 주어지는 애정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며 아름다운 집도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무채색의 죽은 공간이 되어버린다. 결국 집이라는 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다. 거울이나 다름없기에 자신을 닮은 집에서 사람은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기도 하고 슬픔과 절망, 무기력에 젖기도 한다. 그래서 난 사는 것이 지치고 힘들 때는 자주 환경을 바꿨다. 환경이 나를 닮아가듯 역으로 환경을 개선한다면 나 또한 그것을 닮아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 지금의 나는 비록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먼저 정갈한 환경을 가꾼다면 나 또한 정갈한 사람이, 주변 환경을 조화롭게 가꾼다면 나 또한 조화로운 사람이 되어가리라 믿었던 것이다. 내가 머무는 장소에 걸맞는 태도를 갖추게 되리라 믿었다. 지금도 난 정원을 가꾸며 내가 언젠가는 이곳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한다. 자연을 닮은 사람이 될 날을 꿈꾼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집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는 하루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느낀 점, 선선한 날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만큼은 마음껏 만끽하려 한다. 구독